정부 공인연비는 니로보다 떨어지느냐, 프리우스보다 떨어지느냐, 이게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차를 타보기 전에는 그게 가장 왜 그럴까, 오늘 주행을 해보니까 궁금증이 약간은 풀렸습니다. 네, 르노 코리아 XM3 하이브리드와 함께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차 제가 아까 차를 받아서 부산에서 쭉 한번 타보고 정리를 좀 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는 평균 연비는 계기판상 리터당 19.0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공인 복합 연비는 17인치 휠 모델이 리터당 17.4km고요. 제가 타고 있는 18인치 모델은 17.0km입니다. 복합 연비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차의 가장 큰 경쟁상대는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일 것 같아요. 이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SUV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두 차 사이에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XM3 하이브리드에는 직렬 4기통 1.6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에 전기 모터 2개가 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최고 출력은 144마력이고요. 이 가속할 때 나가는 감각 자체는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물론 두 차 모두 아주 시원스러운 가속 성능을 지녔다기보다는 적당히 교통 흐름에 맞춰서 달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 XM3 하이브리드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또 영상 리뷰를 통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용어가 좀 어려우셨죠. 토요타와 혼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르노 코리아, 이렇게 4개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기술적 차이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요타 같은 경우는 2개의 전기 모터를 씁니다. E4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를 3개까지 쓰죠. 여기에 2.5L급 가솔린 밀러 사이클 엔진을 매칭하고, 토요타의 가장 큰 장점은 변속기가 없는 대신에 동력 분할 기구가 있습니다. 이 동력 분할 기구는 총사령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행 속도, 주행 상황에 따라서 모터나 엔진 여러 가지의 부위를 각각의 동력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분배시키는 그런 역할을 동력 분할 기구가 해줍니다. 그리고 고속주행은 효율이 괜찮은 밀러 사이클 엔진에 전담을 시키면서, 반대로 이 저회전 토크가 부족한 밀러 사이클 엔진의 단점을 토크가 좋은 전기 모터가 보완시키는 그런 시너지가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혼다 하이브리드는 IMMD라고 하죠. 혼다 역시도 2개의 전기 모터를 씁니다. 그런데 전기 모터가 2개라고 해서 토요타와 시스템 작동 원리가 같지는 않고요. 혼다도 물론 직병렬 시스템이긴 하지만 사실상 엔진 직결 모드가 있는 직렬 하이브리드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혼다 하이브리드의 가솔린 엔진은 사실 바퀴를 직접 굴려주기보다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도로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레인지 익스텐더 전기차에 가까운 구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고속주행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속도 영역은 전기 모터 주행만으로 커버를 합니다. CR-V 하이브리드나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보면은 전기 모터의 최고 출력만 180마력이 넘거든요. 다른 브랜드보다 모터 출력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어지간한 속도 영역은 전기 모터 주행만으로 커버를 하고, 대신에 EV 주행이 많으면은 배터리 소모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진은 주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배터리 충전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특징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언덕길을 등판하거나 시속 80km 이상 고속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클러치를 통해서 엔진을 직결시킨 다음에 이 엔진으로 바퀴 동력을 직접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엔진 직결 모드가 있는 게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대차, 기아의 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상당히 심플하죠. 전기 모터 1개를 쓰고요. 따라서 달리면서 이 전기 모터가 구동과 충전을 동시에 할 수는 없고, EV로 달리거나 아니면 발전만 하거나, 이렇게 택 1입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제조사 중에서는 가장 심플한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게 현대차, 기아이고요. 대신에 현대도 이 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를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요즘에는 이 전기 모터의 효율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주행 중에 EV 모드가 작동하는 시간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고, 혼다의 하이브리드가 엔진보다는 전기 모터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현대의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전기 모터는 보조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XM3 하이브리드의 직병렬 시스템은
일단 전기 모터 두 개를 쓰는 거는 뭐 도요타나 혼다와는 같습니다. 두 브랜드에는 없는 특징들이 이 차에는 있습니다. 일단은 이 차 역시도 구동용 모터와 발전용 모터를 확실하게 역할을 나눠놨거든요. 구동용은 36kW 전기 모터를 쓰고 발전용은 15kW 전기 모터를 씁니다. 그래서 달리면서 구동과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에서는 도요타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는 동력 분할 기구를 통해서 전기 모터가 변속기 역할도 겸하는, 그래서 ECVT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말해서 변속기가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XM3 하이브리드에는 멀티모드 자동 기어가 들어갔거든요. 전기 모터는 2단 기어를 쓰고 엔진은 4단 기어를 씁니다.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말고 전기차들이 2단 기어를 갖춘 차는 포르쉐 타이칸이나 아우디 이트론 GT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고속 영역까지 커버해야 하는 전기차가 2단 기어 박스를 쓰는데, 지금 이 차에는 특이하게 전기 모터를 위한 2단 기어 박스가 들어가고 엔진은 4단 기어를 쓰고, 이런 방식이 다른 브랜드하고는 구별이 되는 이 르노만의 독특한 방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행을 해보니까 저속에서는 EV 모드로 끌고 가는 시간이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르노코리아의 설명에 따르면은 중저속에서는 EV 모드로 커버하는 시간이 전체 주행의 70% 이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시속 30km 이상까지도 EV 모드만으로 발진이 가능하네요. 이 차는 이렇게 전기 모터의 주도권이 많은 점은 도요타나 혼다 시스템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주행을 해보니까 혼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질감이었습니다. 혼다의 시스템은 이게 주행을 할 때는 거의 전기 모터만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EV 모드만으로 주행을 할 때도 엔진이 계속해서 왱하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엔진이 바퀴로 동력을 주기 위해서 왱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행 중에 계속해서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그런 용도로만 엔진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속 페달을 밟는 양과 엔진의 사운드가 완전히 따로 노는, 조금 이질적이기도 하고 EV 모드만으로 달릴 때 그렇게 조용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반대로 이 르노의 하이브리드는 중저속에서 EV 모드만으로 끌고 가는 시간은 뭐 일본차 하이브리드와 비슷하게 오래 끌고 가면서 제가 가속 페달 밟는 양에 비례해서 엔진도 자연스럽게 회전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질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계기판을 보시면은 배터리 잔량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막 엔진이 바퀴에도 동력을 보내주고 또 배터리도 충전을 시켜주고, 모터가 구동용과 발전용 두 개를 확실하게 나눠 놓다 보니까 엔진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변속기가 있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계기판상 평균 연비는 리터당 20.0km를 찍히고 있네요. 주행 가는 거리는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기름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800km였는데 이게 연비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제가 거의 한 100km 가까이 달렸는데도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사실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는 주행 가는 거리가 이 정도 수치까지는 안 나왔었는데, 이거는 뭐 연료 탱크 용량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 차는 연비 주행을 하면은 거의 뭐 1000km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르노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다른 제조사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왜 정부 공인 연비는 니로보다 떨어지느냐, 프리우스보다 떨어지느냐, 이게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차를 타보기 전에는 그게 가장 왜 그럴까, 오늘 주행을 해보니까 궁금증이 약간은 풀렸습니다. 이 차가 중저속 주행, 일반적인 뭐 도심 주행할 때는 연비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반대로 고속 주행이 상대적인 단점입니다. 자, 제가 이 차 지금 시스템 최고 출력이 144마력이라고 했는데요. 이 가솔린 엔진 출력만 놓고 보면은 100마력이 한참 안 되거든요. 네, 배터리 잔량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는 엔진만으로 바퀴를 굴려주는 상황도 고속 주행할 때는 있는데, 문제는 모터의 개입 없이 엔진만으로 고속 주행까지 커버하기에는 출력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엔진 주행만 할 때는 고속에서 엔진 회전수를 상당히 높게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저속에서는 EV 모드의 가동 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평균 연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고속도로를 올라가면은 이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정부 공인 연비 자체는 경쟁사보다 조금 낮게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아 니로 같은 경우는 이 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저속뿐만이 아니라 고속에서도 적극적으로 EV 모드를 쓰게끔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로 이용하는 그런 운행 환경이 도심과 고속도로 적절히 섞여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니로를 사는 게 조금 더 기름값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선택일 것 같고요. 반대로 고속도로보다는 시내 주행 비중이 훨씬 높다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차의 실주행 연비가 니로보다는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주행할수록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는 참 신기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금 이 장소가 부산인데 고속도로보다는 일반 국도나 시내 주행 위주로 주행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평균 연비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동시에 주행 가는 거리도 늘고 있고, 반면에 저희가 오는 길에서는 고속도로를 조금 많이 탔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는 평균 연비가 20 이하로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제가 설명드린 특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중저속에서는 EV 모드의 개입 시간이 현대차, 기아보다 훨씬 길어서 오히려 실주행 연비는 더 높게 나오고, 반대로 속도를 조금 높여서 달리면은 이 가솔린 엔진만으로는 주행을 하기에 엔진 출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엔진 회전수를 높게 쓸 수밖에 없어서 고속에서는 효율이 빨리 떨어지더라.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주행 리뷰 마무리하기 전에 장단점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장점은 정숙성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XM3 가솔린 모델 리뷰를 통해서도 장점으로 언급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 차 역시도 동급 소형 SUV 중에서는 눈에 띄게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이브리드 시스템 때문에 조용하다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방음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행 중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풍절음을 상당히 잘 억제를 했고요. 지금 운전을 제가 하고 뒤에는 저희 신동빈 기자가 타고 있는데, 뒤에서도 특히 고속도로 달릴 때 다른 브랜드 SUV보다 많이 조용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어를 열어보면은 이 차 도어 프레임 주변으로 몰딩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조화가 돼서, 자,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이 스티어링 휠의 조작 느낌인데요. 특히 이 차는 고속도로 램프 구간을 돌아 나갈 때 이 그립감이 조금 더 쫀쫀하다고 해야 될까요? 현대차나 기아 이런 비슷한 급의 모델들을 타보면은 이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조금 가볍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이 차는 적당한 무게감을 갖추고 있어서 고속 주행을 할 때 어느 정도 운전자에게 안정감도 주게 되고, 특히 코너에서 작동할 때 느낌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도 중요하지만 방음 설계, 정숙성, 조향장치의 감각,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XM3를 구입하시면은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단점도 공평하게 두 가지 정도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조금은 직관성이 부족한 인터페이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조작 스위치가 이게 바깥으로 아날로그 버튼으로 빼놓은 거는 좋은데, 이게 한 번 눌렀을 때 바로 통풍이나 열선 시트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누른 다음에 화면에서 한 번 더 조작을 해줘야 되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보려면 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야 되고, 저는 그냥 이 통풍 조작 버튼 누르면은 굳이 화면에서 한 단계 더 누를 필요 없이 바로바로 작동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단계에 걸쳐서 조작을 해야 되는 거는 조금 수고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엔진의 출력인데요. 평범한 도심 출퇴근 상황에서는 전기 모터의 출력이 좋다 보니까 엔진의 부족한 출력을 상쇄시켜주는, 그렇기 때문에 힘의 부족은 크게 느낄 수 없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고속도로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는 확실히 엔진 출력이 좀 부족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중저속에서는 EV 모드 주행이 거의 전체 주행의 75%까지 차지할 정도로 개입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요. 반대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상대적으로 엔진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데, 이 엔진만으로 주행을 할 때는 출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속 주행을 즐기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일반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된 XM3가 훨씬 더 시원스럽다, 고속에서는. 그리고 엔진 출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저속에서는 이 차의 연비가 상당히 잘 나오는데, 실주행 연비가 반대로 고속도로에서는 시내만큼 연비가 안 나오더라.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르노코리아가 처음 선보인 하이브리드 SUV XM3 E-TEC 하이브리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와 1대1 비교 시승 한번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